시각 주 뉴스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열하루 만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최 목사는 건넨 선물의 의미와 어떻게, 왜 전달했는지 등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라인 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의대생 교재 살인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오류 투성이의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를 한 뒤에도 엉터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산업을 뺏어간 한국이 큰 돈을 벌고도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 순직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을 한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간 넘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 나선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뿐 아니라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건네준 선물의 의미와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왜 전달했는지를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재작년 5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특검 등 쟁점 현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위한 여당의 협조와 함께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시용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인사차 상견례 자리인데 구체적 사안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고 본인이 혹 견해를 얘기하면 더는 대화를 못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을 갖자고 답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양당 원내대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나자며 속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데 의기투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의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20대 의대생 A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할 예정인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죠.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최상병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중 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새로운 지휘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자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인연이 있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중요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이번에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지휘한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차장과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았던 일부 보직을 메우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성재 장관이 취임한 뒤 총선 전까지 정기 인사가 없다가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법리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가 검찰청사 밖을 나섭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목사가 조사를 받은 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 목사는 보도 당시에 다른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서 제출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총선 민심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함께 관저 정원을 거닙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여당 지도부를 만나 상견례를 겸한 회동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선거 때 한 4개월 술 끊고 뛰었더니 하고.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국정 현안이 쌓여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만찬 내내 지도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총선 민심을 잘 새겨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선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등 인구정책 관련 국회의 입법 협조에 대한 요청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약화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황우여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정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만찬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그제 서울 모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 전 장관을 만나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한 전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영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한 의혹에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출소합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납니다.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됐고 지난달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형기와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표 사례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가 공개되면 홍콩 ELS 배상 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은행권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불법 마약류 적발 성과를 발표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단속 건수와 마약류 규모가 공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외 호우 피해와 물가 여파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브라질에 지난달 2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을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라인 야후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직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직원들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자 전쟁 발발 후 첫 현충일을 맞아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충일 연설에서 다시 한번 하마스를 물리치겠다고 다짐했지만 인질 가족들은 야유를 퍼붓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시민들은 멈춰서 묵념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250여 명의 인질이 끌려간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because it was so painful for me. Now I just took myself to here because I want to remember her in here and put a candle for her and pray for her.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충일 연설에서 하마스를 물리치고 인질을 모두 데려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מרכזם השבת כל חטופינו הביתה. ניצחון שבעזרת השם יבטיח את קיומנו ואת עתידנו.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가족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침묵으로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He does not apologize for the one who were kidnapped and went back home, and he's trying to normalize this horrible event. I don't believe any words of what he said, and I think all the government should go home today, not come to the ceremonies. 분노와 시위로 얼룩진 현충일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라파에서의 정밀 작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3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안전을 기약하지 못한 채 라파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 2천 명으로 또 부풀려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던 한국을 자신이 바꿔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유세 연설에서 한국에 4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그것을 바꿔놨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너무 거칠었고 한국이 너무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해 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져가 큰 돈을 벌었다며 한국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청소년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6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80대 노인에게 14주 상해를 입히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경기 화성시에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60대 남성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덤프트럭 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그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여간 청주 지역 무인점포 10여 곳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들 훔친 혐의로 43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점포 업주를 속이기 위해 10,000원 안팎의 저가 식료품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목재 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공장을 들렀다가 하역 작업 중 쏟아진 나무 더미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립운동 영화 제작 보조금을 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희선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5천만 원가량으로 법인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서 취지와는 달리 피해만 양상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 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2021년 사전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지 내 송전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상수청약 당시에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그 임시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것뿐 아니라 사전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보다 1, 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청약자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전청약은 그냥 정부에 있어서 모양 내기의 성격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천이 보신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날씨가 좋다고요? 네, 오늘도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대구는 28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 대전은 10.5도, 대구는 1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따뜻함을 넘어서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광주는 26도, 대구는 28도, 강릉은 무려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하다고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요즘 쉬는 날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8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최고 60mm로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도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출범한 비대위가 친윤 색채가 짙다는 비판에 선입견 없는 인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전당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선 7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임시 지도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비대위가 꾸려진 겁니다. 우리 당은 조속히 정상화하여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비영남권과 3040 세대, 낙선자를 두루 배치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당 주류인 친윤계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위원 7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곤 기존 친윤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는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혁신형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거나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지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그게 바로 혁신형 인선이 되는 겁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먼저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3040 험지 출마자 모임인 천목회가 합류하지 못한 이유론 전당대회 룰 등에 있어서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비대위에 포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변경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비대위 내에서도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또 경선을 일단 비대위는 출범 취지에 맞게 전당대회 시기 등부터 정할 거로 보이는데 신임 지도부의 입에선 7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역산을 대개 해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출범 첫날 황우여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그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초 당선인 맞상대인 우원식 의원은 이에 질세라 자신이야말로 찐명이라며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의 합의로 6선 단일 후보가 된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명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경쟁보다 순리에 방점을 뒀다고 전하며 관례대로 최다선 가운데 최연장자인 자신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당내 일각에선 조 의원을 두고 22대 국회 하반기를 맞는 조건으로 추 당선인의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들이 단일화가 황당하다며 날을 세우고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명, 찐명이라며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단일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한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공약으로 검찰개혁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성보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친명 국회의장까지 확실시되면서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성남시 땅을 매도하기 전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씨는 조합이 30평형을 일반 분양하면서 조합원에겐 25평형 분양권을 주려 하는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조합원에게 30평형을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 후보자를 포함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들이 맡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서원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6개월 전 직접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은 장 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모바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메시지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고 인정받고 싶어 검사님과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20대 의대생 A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방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화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라이터로 방에 불을 붙였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실종된 50대 선원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후 4시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26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한 어선이 실종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어망에 사람이 걸려 있다고 선박 내의 초단파 통신을 통해 해경에 알렸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로 당장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내 직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노조가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머지않아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과잉 생산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며 이에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터진 이래 이스라엘의 맹공으로 그간 가자 지역에서는 3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죠. 부상자도 숱하게 많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000여 명이 튀르키예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마스 대원 1,000명 이상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지 시간 13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밝힌 사실입니다. 자국을 방문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Ve ülkemde şu an 1000'i aşkın Hamas'ın mensupları hastanelerimizde hepsi tedavi altında. 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저항 세력으로 본다며 그리스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baра보는 것은 잔인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Hamas'ı bir terör örgütü olarak görmüyorum ve şu an itibariyle de adım adım Hamas'ı takip ediyorum.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이에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자고 답했습니다. 에게해를 사이에 둔 양국은 19세기부터 갖은 전쟁과 에게해 영유권 분쟁,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오랜 앙숙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에 그리스가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을 계기로 두 나라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의 이번 튀르키예 방문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그리스를 찾은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답방 성격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국 중 한 곳인 이집트 측과의 소통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사멜 수쿠리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100만 명 이상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집권 5기를 함께 시작할 각 분야 부총리 10명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현지 시간 13일 데니스 만투로프의 제1부총리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만투로프 제1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4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영국에서 홍콩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을 도운 혐의로 3명이 기소됐습니다. 웨이치렁, 매슈 트리킷, 위엔 충비우는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지 시간 13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홍콩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정보 수집과 정찰, 사기 행위 등을 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전처이자 세계 최대 규모 자선재단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의장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렌치 게이츠는 현지 시간 13일 SNS 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은 자선 사업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적절한 때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여행 사이트 부킹닷컴이 현지 시간 13일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DMA 적용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부킹닷컴 모회사 부킹홀딩스를 DMA 시행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프랑스에 40억 유로, 6조 원가량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파리를 방문한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MS가 파리와 마르세유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프랑스 동부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이른바 배달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아직도 그 수가 적지 않아서 배달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좀 숨어 있었고요. 한 4분 좀 넘는데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그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고 이제.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 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을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 안산시입니다. 지난 2014년 78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에 매년 10,000명가량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산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담은 미래 10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산 최고의 교통 요지로 꼽히는 초지역입니다. 전철 4호선과 수인선, 서해선, 인천발 KTX가 지나갑니다. 초지역 인근엔 축구장 15개 규모의 시유지가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각종 개발 계획이 숱하게 발표됐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이 춤을 추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계획만 무성하지 뭐 딱히 뭐가 된다라고는 지금 발표난 것도 없고 이야기가 없어서 주민으로서는 좀 답답하긴 하죠, 여기가. 안산시가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 계획을 담은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초지역과 함께 앞으로 GTX C 노선이 지나게 될 상록수역 일대를 교통과 주거, 쇼핑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게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시 경쟁을 위해 우선 토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주거, 문화, 공연, 쇼핑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산 도심을 동서로 길게 양분하며 지나는 전철 4호선 안산선을 지하화하는 작업도 본격화합니다. 한대암역에서 안산역까지 5.47km 구간입니다. 지하화 작업이 완성되면 축구장 100개 크기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는 또 안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동지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제조업 중심이던 도시가 첨단 로봇 메카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116개 나라 10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과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친 점을 강점 삼아 이민청도 유치해 외국인 특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17조 7천억 원의 재원은 최대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